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0호 제13면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시책 확대 추진.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2021년 새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 운영. 의정부시는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여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원 시간은 이용자의 욕구와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축형, 월 56시간, 기본형, 월 100시간, 확장형, 월 132시간의 3가지 유형으로 결정된다.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된 장애인은 참여형,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일상생활 자립교육 등, 과창의형, 음악예술활동 등, 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차게 여가 활동을 즐기며 성인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가족에게는 이 시간 동안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 지원 시간은 월 44시간이다.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발달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존 10명에서 40명으로 상향하였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기존 40명에서 76명으로 늘렸다. 관내 거주하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타인과 빈번히 접촉하여 비장애인의 일상과 유사하고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평생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3년간 총 사업비 11억 9,400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형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지원센터 사업과는 달리 교육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발달장애인 돌봄에 주력하기보다는 교육자,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 배양, 양성에 주목한다.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급하고 새로운 평생교육 시설 자원을 발굴하여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부족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종사자와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정부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의정부 만들기 출산 비용 지원. 의정부시는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 중 특히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출산,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도 포함. 한 여성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초본,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출생증명서, 진단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9년 총 13명에게 2,300만 원, 2020년에 11명 2,200만 원을 지원했다. 뇌병변 장애인 신변 처리 용품 지원.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를 평생 사용하면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1년 4월부터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 신변 처리 용품,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인당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만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면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 MBI, KMBI, FIM 중에서 배변 조절과 배뇨 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다. 단, 시설 수급자나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변 처리 용품, 기저귀 지원 신청은 2021년 3월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직업 적응 훈련 시설과 보호 작업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의정부시 보건소 소장 이종원 는 12월 28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평가에서 2019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점검지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율, 지역자원 활용 정도,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노력 정도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한 해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결정한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2019년 장애인의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확대,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5% 이상 확보,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전문적 차별화된 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애인식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원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희망하우징 사업 장애인 등 대상 가구 모집. 시장 엄태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봉사와 재능 기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인 2021년도 희망하우징 사업 지원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이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생계의료 주거 및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화재 등 위기상황, 장애인 또는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등 주거 취약계층, 자가 및 임차세대으로 10세대다. 지원 내용은 지붕 개량 및 외벽 보수, 창호 및 출입문 교체, 화장실 보수, 전기 점검, 보일러 수리, 방역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해당 세대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하우징은 업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하여 주변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17년 최초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2021년도 희망하우징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27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주거약자, 주택의 노후도 및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능한 한 많은 가구의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하우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지난달 31일 새마을운동 이천지회 회장 김동승에서 성금 500만 원을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이천시지회 회장 권용만에서 성금 200만 원을 이천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였다. 새마을운동 이천지회는 2016년부터 이천시 나눔사업 행복한동행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이천시지회는 주거위기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에도 함께하며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창전동 새마을회 회장 윤원용과 창전동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이상은 에서도 창전동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기탁해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소유의 이웃들을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 덕분에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파주시 전국 최초 이동형 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숨은 감염자 찾는다. 파주시는 5일부터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 워크스루 검사소도 설치해 가동을 본격 시작한다. 파주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정공원관리사업소 문산읍행정복지센터 두 곳에서 운영 중이나 도농복합지역인 파주시 특성을 고려해 교통소외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집단 감염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1톤 차량에 비대면 양압식 선별검사소를 탑재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압기를 사용해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높아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일상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피로도도 낮출 수 있다. 시는 특히 집단 감염 발생으로 검체 채취 대상이 급증할 경우 차량 이동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감염 의심 환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또 다른 확산을 차단하고 다량 검체 채취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는 현재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신속항원 검사는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동형 선별검사소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확인하고 싶은 수요에 대응하고 직장인과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PCR 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응급 상황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비인두도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는 검체 채취부터 결과를 알기까지 통상 6시간이 걸리나 신속항원 검사는 면봉을 코 속에 넣어 검체를 채취해 진단키트를 통해 감염 여부를 30분 내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성이 장점이다.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는 PCR 검사에 비해 90% 정도며 신속항원 검사에서 한 차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검사자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전자 증폭 기법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교통소외 지역 마을 방문 검사에 우선 투입하고 이후 직장인 등을 위해 전철역사, 금촌역, 금능역에 순회 운영할 예정이며 집단 감염 발생 시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시선별검사소의 목적은 접근성을 높여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조속히 찾아내 지역사회 내 감염 고리를 끊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은빛사랑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은빛사랑제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647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 100여 개의 기관 중 4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 기본, 돌봄 종합 등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전 확인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장기 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다. 조혜숙 은빛사랑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생활지원사님들의 수고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감사하다라며 올해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손 고령 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여자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